네, 안녕하세요. 명동연세 이비인후과 강주용입니다. 오늘은 선천성 이루공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음 사진과 같이 귀 앞에 작은 구멍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구멍을 이루공이라고 하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귀에 누공, 즉 구멍이 있다고 하여서 선천성 이루공이라고 합니다. 귓바퀴를 이개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귓바퀴 앞 피부에 작은 구멍이 있어서 전이개 누공이라고도 합니다. 선천성 이루공이 왜 생기냐면 태아 발달 과정 중 귓바퀴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만들어지는 요소들이 완벽하게 합쳐지지 못하고 일부 틈이 남아있는 채로 태어나게 되면 이렇게 발생되는 것이 선천성 이루공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적으로 전 국민의 100명 중 3명, 즉 3% 정도가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선천성 이루공이 그러면 무조건 문제가 있는 것이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구멍만 갖고 있다고 해도 평생 증상이 없이 지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루공은 완벽하게 합쳐지지 않는 틈을 따라서 피부가 안쪽으로 자라나면서 주머니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주머니도 이러한 피부와 같이 피부 바깥으로 피지와 각질이 발생되면서 이루공 안쪽으로 그런 피지와 각질들이 쌓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구멍 주변이 간지럽거나 냄새가 나는 분비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비물이 나온다고 해서 계속 만지거나 여드름 짜듯이 짜게 되면 간지러운 증상이 계속되고 구멍을 통해서 세균 감염이 발생되어서 누공 안에 있는 주머니에 염증이 생기거나 고름이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비물이 나온다고 해도 만지지 마시고 알코올솜으로 잘 닦아내시기 바랍니다. 선천성 이루공은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전혀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루공에 염증이 생긴다면 그때는 항생제 치료가 필요합니다. 고름이 잡혀 통증이 심하거나 부풀어 오르는 경우에는 고름 주머니를 째서 고름을 빼내는 절개 및 배농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균 검사를 통해 항생제 내성 검사를 같이 시행할 수 있는데요. 이는 염증이 있다고 해서 계속 경험적 항생제를 쓰다 보면 약을 썼는데도 잘 듣지 않고 반복적으로 염증이 생겨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반드시 항생제 내성 검사를 같이 진행하여서 맞는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약물 치료 말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간혹 미용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원하거나 냄새가 나는 분비물이 신경 쓰여서 수술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반복적으로 염증이 생기거나 고름이 잡혀서 수술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때는 앞서 설명드린 절개 배농술을 시행한 후 항생제 치료를 마치고 염증이 완벽하게 잡히게 되면 약 한 3개월 정도 걸리게 되는데 이 3개월 지난 다음에 더 이상 이루공에 감염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일 때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3개월은 염증이 호전되어서 조직이 정상화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대략적으로 뜻합니다. 염증으로 인해서 이루공 주변 조직들이 다 들러붙어 있으면 수술 중 정확한 구조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술로 이루공의 낭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게 되므로 이 정도 시간을 가지고 수술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루공 전부를 근치적으로 제거하는 수술을 이루공 절제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출혈, 통증, 흉터, 잔존 조직으로 인해서 재발 혹은 수술 부위에 피부 감각 이상 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단순 미용적인 목적으로 이루공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이루공은 굉장히 작은 구멍 하나인데 수술을 받게 되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약 1에서 2cm 정도 크기의 흉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용적인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경과 관찰을 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이때는 위생관리만 잘 신경 써 주셔도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만약 염증이 발생된다면 빠르게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으실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수술을 한다면 국소 마취 하에서 진행할 수 있지만 어린아이들, 유소아의 경우에서는 협조가 불가하여서 전신 마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술 전에 150 구멍에 염색약을 넣어서 그 염색약으로 염색된 그 낭종의 정확한 그 주머니의 경계를 확인하면서 수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터뜨리지 않고 깨끗하게 제거하면서 주변 조직들을 보존하는 것이 수술적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술 일주일 후에는 상처 봉합판 봉합실을 제거하고 또 수술 부위가 어떠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원하시면 이때 문제가 없다 사료되면 치료가 일단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 수술인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굉장히 섬세함을 요구하는 수술인 만큼 수술적 경험이 많은 상급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나 귀 전문 병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도움되실 겁니다. 150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계시면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셔서 일단 진료를 받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은 선천성 150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설명을 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